21세기 문학은 소통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작가들은 문학을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가슴속 켜켜이 쌓여온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흰 여백 위에 글로 풀어내는 시대의 작가들. 오늘 문학의 향기에서 만나볼 작가는 아동문학가 정만영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를 보다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명처럼 선택하게 된 아동 문학가의 길. 과연 그의 동화 속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생을 책과 함께 살았던 그지만 지금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독서입니다. 거실에서 반려견인 달래와 함께 책을 읽는 일과가 그의 소소한 낙 중 하나.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던 만영 씨. 작가는 자기가 내리고 있는 현재가 현실이 바탕이니까 늘 현실을 바탕으로서 작품을 써요. 현실이 없는 공허한 이야기는 쓰지 못합니다. 아는 바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 생활과 밀접된 이야기를 쓰게 되니까 또 생활 주변에 있는 것, 나 같은 경우는 특히 동화니까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또 그 동화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공교롭게도 내 신춘문예 당선 작품이 개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개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게 됐어요. 또 얘를 키우다 보니까 얘는 이뻐. 정이 가요. 그래서 얘는 아주 나하고 단짝이고 내 상전이고 나의 뒷바리를 다 하니까 나를 세상에 얼굴을 내미게 해준 것이 개들인데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개를 좋아했어요. 개를 키우며 공유했던 유년 시절 애틋한 추억을 그대로 담은 광일이와 월이라는 동화를 통해 신춘문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사였던 그가 동화 작가로 데뷔한 데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대학 다닐 때 학부사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 문예부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교직에 나왔어요. 68년도였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해요. 학교 도서관에 책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이들이 책 산다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때는 항상 외부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기대치가 높을 때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동화를 읽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좋아해. 몇 번 들려주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써서 들려줘야겠다. 해서 습작을 시작한 거예요. 한 1, 2년 습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에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동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습작 연습을 했죠.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는데 첫 해에는 떨어졌어요. 그 74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제 동화가 광일이라는 월이라는 작품이 당선이 되어서 그때 이제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사가 아니었더라면 문학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초등학교에서 몇 년 있는 동안에 어린이들에게 읽을 거리 제공해 주는데 그때가 출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얘기 들려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운명이죠, 내게는. 하나의 운명이에요. 교사가 아니었으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명처럼 선택하게 된 교육자로서의 길, 더불어 선택하게 된 아동 문학가로의 삶,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동심을 지켜주고파 선택했던 이 두 직업은 그에겐 운명이자 삶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내 직업이 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우선은 내가 초등에 6년에 근무했어요. 6년 근무했는데 거기서 그 자잘한 그런 어린이들이 생활을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걔들과 동고동락하고 하면서 소재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내가 가르쳐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렇구나 해서 내가 감동을 얻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어른은 저 어린이들이 저런 마음을 못 따라가는데 쟤들이 저런 마음을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따라가야지,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좋다.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면서 그의 일과 중 요즘 가장 신명난 것 중 하나가 된 텃밭 가꾸기. 일선에서 물러난 후 보금자리 근처의 조그마한 텃밭을 아이들처럼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게 그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만. 몸에 허약한 사람에게만 영양제 주는 건 아니에요. 얘들도 영양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튼튼해지고 쑥쑥 자라고 그러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작물이나 그 성장 과정은 같습니다. 심어만 놔서는 안 돼요.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 합니다. 풀도 내주고 약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마음과 정성을 더해줄수록 쑥쑥 커나가는 녀석들을 보고 있자면 예전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도 새록새록하다는 뭐 수확해서 먹는 것보다도 가꾸는 재미가 더 있어요. 며칠이다 이렇게 쑥쑥 크고 튼튼하게 푹 하는 거 보면 저게 내 힘으로 저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해서 보람이 있고 즐겁습니다. 잘 살았네. 예? 잘 살았어. 작물 키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작물을 식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이 동화 쓰는 작가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듯이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물에 비료를 두지 않습니까? 비료를 두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 작물 주변에 풀이 나면 풀을 뽑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에게 어린 주변에 이롭지 못한 그 환경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은 바로 풀 뽑아주는 일이에요. 또 작물에서 아침마다 웃어주고 손을 내주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작물 재배하는 것이 내가 동화 작가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작물에서도 그대로 이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물에 애정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서 잘 키우면 좋은 작물이 태어나듯이 동화에도 작가가 좋은 예술력을 발휘해서 좋은 작품을 쓰면은 어린이들 인성이라든지 청소에 도움이 돼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잊혀지는 동심을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그가 찾곤 하는 집 근처 놀이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모습들이 만용 씨에겐 에너지 넘치는 활력소가 됩니다. 쟤들 마음속에는 어른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천진스러운 별도의 세상
설계하고 있어요. 그 어른들은 사는 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따지는 제들은 지금 이 자체에 만족하고 티 없이 맑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그들과 나눈 교감들을 책 속에 담아왔습니다. 난 종종 그 동네 주변에 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데 그 노는 모습 자체가 일단 즐겁고 걔들이 해맑은 뭐 미소 또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순화가 돼요. 걔들은 뭐 이해타산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순수한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런 작품들이 또 저런 소재들이 내 작품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의 관찰해서 보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도 하고 어린이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종종 나가서 어린이들을 보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갈수록 동화책을 애들이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것은 동화책 사회 지금 기류가 동화책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매체들입니다. 매체. 뭐 TV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더군다나 컴퓨터. 요즘은 핸드폰 속에서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문자를 통해서 동화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른들의 책임인데 엄마들이 자기 자녀가 동화책 읽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거 읽느니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더 원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그 정서적인 그런 면을 것은 뒤로 밀어주고 우선 남과 경쟁을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등의 여건으로 어린이들이 동화를 읽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어서 문학하는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며칠 후 대전의 한 문학관에서 만난 만영 씨. 오늘은 아동문학의 외길을 함께 걸어온 김영훈 작가님과 데이트가 있다고 하신대요. 되게 다양성 있게 표현하느냐, 또 어떻게 사랑을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느냐. 1974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동화를 쓰기 시작하고 문단에 나온 분인데 그때 상황이 우리 그때 당시는 대전이 분리되기 전이니까 충청권이죠. 충청권에서 그 아동 문학이 처음 시작되는 그래서 뭐 당시 한상수나 구진서 선생님이 계셨지만 그분들하고 함께 대전 문학을 일으키고 창립을 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당시는 우리가 그 아동 문학이 계몽적인 그런 어떤 수준에서 학습 지도를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글짓기 지도와 함께 그 아동 문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장르로 발돋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맞춰서 문단에 나오셨어요. 대전 아동문학 1세대로서 충청권 최초로 아동문학의 효시를 이루고 아동문학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갔던 정만영 작가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김영훈 씨가 특별히 손꼽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 사랑의 무게라는 작품도 있고 테레사
또 도덕과 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모두 다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 사랑의 무게라는 작품이 아주 감명 깊게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다 주인공이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묻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독자에게 던지기 때문에 이 작품은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뽑혀지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만영 작가의 일상의 발견은 곧 글이 되었고 이내 우리 가슴을 담담하게 울리는 감동적인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 싶었던 책 속에 담겨있던 주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내가 가장 아끼고 정성 들여서 또 형성화된 작품들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초이성적인 사랑. 그 뭐 예수님이 사랑도 박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처님이 자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이성 간을 떠난 그런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 작품에 뭐 지금 퍼뜩 떠올라주는 작품이 있다면 도덕과 악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사랑의 무게라는 작품도 그렇고 초이성적인 사랑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신춘문예 당선했을 때 당시에는 동화를 쓰고자 하는 의욕은 많았지만 동화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자기관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작품, 좋은 작품 와서 저런 작품을 내가 한번 따라서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지 동화에는 뭐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뭐를 써야 될 것이냐? 어린이들에게 얘기만 들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예술적인 감동을 들려줘야 될 것이냐? 그 예술적인 감동을 들려주려면 그중에서 어떤 내용을 들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해서 80년대에 동화는 역시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때 그런 사랑을 담은 작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 일상을 보다 특별하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것이 교사 정만영을 아동 문학가의 길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뒤를 이어줄 후배 작가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생겨요. 문학에 무슨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편하게 작품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를 않죠. 상당히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문학에 등단하는 방법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방법, 또 문학 전문지에 추천을 받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개인 저서를 몇 권 내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잡지를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작품을 보면은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야. 저런 작품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하면서 활자화시켜서 독자들에게 나은 작가임에 할 수 있는가? 참 부끄러울 것이 많아요. 독자가 내 작품을 읽어주는 거, 시간 내서 읽어주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서 읽어주는 만큼 감동으로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하지 못하고 그냥
원고지 나열, 그냥 뭐 할머니가 곁에서 들려주는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 소꿉장난 놀이하는 이야기, 이런 수준으로 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은 작품에 대한 작품관을 가지고 냉철한 반성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봄빛을 가득 머금은 4월의 어느 날, 다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화가가 될 수 없듯이, 작가가 글을 쓰지 않으면 작가로서의 소신을 이행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제가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좀 나태해지고 있지만 몸을 빨리 회복시켜서 좋은 작품을 창작해내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짧지만 아름다운 문장 속에 오늘을 사는 그가 묻어놓을 따스한 동심 속 이야기들이 자뭇 기대가 되는데요. 내가 이제 신춘문예 당선하고 그때 왕성하게 쓸 때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야 말겠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문학에 임했는데 지금 70이 되도록 보면 내 작품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그래 문학한다는 평생 이런 거 이렇게 이 정도 쓰고 말하느냐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건 있게 마련이죠. 분명한 것은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좋은 글 쓰는 거죠. 제일 좋은 아주 의욕이 넘치는, 그다음 아주 잘 익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교감을 글 속에 담으며 걸어왔던 아동 문학가로의 외길 인생. 아이들의 동심과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기에 글 쓰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던 정만영 작가. 그의 문학은 앞으로도 대전 아동 문학의 구심점이 되어 세상을 향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